안녕하세요. 조존지 박철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막힘없는 탁 트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분양가 인하 소식이 있는 구조좋은 3룸 단층 전원주택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전북면 장안입니다. 오늘의 매물은 이번에 완공된 따끈따끈한 신축 매물이 되겠는데요. 이전에 분양했을 때와 당시 분양가는 2천만 원 정도 저렴해졌고요. 그런데 땅은 5평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전 모델보다는 확실히 가성비가 좋아진 모델인데요. 여기에 앞에 전망이 탁 트여 있어서 이렇게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입지까지 잘 갖추고 있고요. 여기에 방 3개, 욕실 2개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수요가 많은 구조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택 정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양가는 3억 1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총 대지 면적 106평, 여기에 도로집은 18평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건축물은 30평짜리 일반 목구조 단층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른 구조도 같이 분양 중에 있습니다. 가격은 2억 7천만 원인데요.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정보 간단하게 소개를 해 놓을 테니까요.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매물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오늘 현장 도로로 나와봤습니다. 도로는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5m 도로 이용하고 있고요. 평지로 나지막하게 조성이 잘 되어 있고요. 도로 앞쪽에는 별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님분들 놀러오셨을 때는 추가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택은 화면상 좌측에 위치했는데요. 주차 공간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우선 라인선이 그려져 있지가 않아요. 화면상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 안쪽까지의 공간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차량은 큰 차량으로 한 대 주차할 수 있게끔 형성이 되어 있고 여분의 공간에는 보통 창고를 놓고 사용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쪽까지 추가적으로 주차가 가능한데 큰 차량은 좀 무리가 있고요. 경차 한 대 운영하신다고 하면은 여기 앞에까지만 추가적으로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왼쪽에 하나 있는데 이 왼쪽 통로가 조금 더 넓어요. 이쪽을 통해서 한번 쭉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옆집과 이런 경계는 롱브릭 큐블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앞에 트여 있는 철제로 시공이 되어 있고 옆에만 이렇게 시야 간섭을 최대한 차단을 해놓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라이빗하게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한쪽에 보시면은 또 문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외부에 보일러실을 별도로 빼주셨습니다. 보일러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요. 안쪽 공간이 여분이 많기 때문에 창고 공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여기서부터는 포천석이 쭉 깔려 있는데요. 이렇게 기역자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포천석을 따라 안쪽까지 이동하시면은 우리 집의 테라스를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잔디마당이 깔려 있지가 않는데 제가 건축주분께 여쭤보니까 손님분들 오시면은 이제 텃밭이랑 마당을 좀 구분해 놓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입맛대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깔아놓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텃밭을 좀 더 크게 쓰기 원하시는 분들은 텃밭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 드릴 거고요. 텃밭 필요 없고 잔디가 더 많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쭉 잔디를 깔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오늘의 기반시설인 개별 정화조 한쪽에 묻혀 있고요. 요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차라리 안쪽에다가 따로 설치하셨으면 좋겠는데 마당에다 정화조가 묻혀 있는데 이런 것들 합성 데코를 틀을 짜놓고 가려놓고 쓰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부동수전 만나볼 수 있겠고요. 앞쪽에 전망이 굉장히 쫙 트여 있어요. 이 앞에는 기존 주택의 마당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망은 거의 영구적으로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너머에 산소도 쫙 우거져 있고 굉장히 고즈넉한 전원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돌아보시면은 오늘 주택의 데크 공간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앞에가 거실이거든요. 이 거실통만큼 데크는 큼직하게 잘 빼셨습니다. 전창을 통해서도 이 데크로 나와 볼 수 있겠고요. 데크 앞쪽에는 콘센트를 비롯해서 수전도 가까이 위치했기 때문에 전기랑 수도 이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건폐율이 40%짜리 계획관리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썰룸도 추가적으로 증축을 해놓고 사용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쪽 통로에는 다용도시가 연결되어 있는 문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내부에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의 주택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건축물은 일반 목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외부 마감재는 롱브릭 파벽,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 공간 소개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주택 뒤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택의 주 출입문은 후면부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주차하시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동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어느 정도의 포치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눈비가 들이치지 않는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해요. 만약에 앞에 있는 이쪽 벽만 막아놓고 쓰신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수납장을 짜시거나 자전거도 추가적으로 보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튼튼한 방화문 보실 수가 있겠고요. 디지털 도어락이랑
왼쪽에는 인터폰까지 꼼꼼하게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전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대신 안쪽 실내 공간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화면상 좌측으로는 긴문 신발장이 키 큰 장으로 총 3칸 들어가 있는데요. 옆에 이 2칸 가운데 쪽을 이렇게 공간을 뚫어서 간접 조명까지 잘 넣으셨습니다. 장식품을 올려놓으시거나 차키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겠고요. 맞은편으로는 일가전선 스위치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는 목공 작업을 통해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장식품을 올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살짝 걸터 앉아가지고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스틸 프레임 3연동 중문 들어가 있고요.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구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침실 하나와 제 뒤쪽으로 다용도실과 안쪽에 또 하나의 침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실 앞쪽으로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왼쪽에 공용 욕실, 그리고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은 주방, 가장 끝에는 거실이 자리 잡고 있는 LDK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창 기준으로는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층고도 넉넉하게 잘 빼셨고 탁 트인 전망이 굉장히 인상적인 거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택 평수가 30평이지만 거실 사이즈 상당히 넉넉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고, 한쪽에는 소파를 놓을 수 있는 소파월, 중간중간 콘센트까지 잘 빼주셨고요. 아트월을 이번에 조금 더 독특하게 바꾸셨네요. 우선 둘레 쪽에는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잘 주셨고, 추가적인 목공 작업을 통해서 대형 HT TV도 수납 가능하게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은 TV를 걸어 놓으셨을 때 뭐 선이나 기타 부속품들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게 보기 싫잖아요. 하지만 조금 더 깔끔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정에도 실링팬 하나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돌아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이 여기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앞에 있는 에어컨으로 거실과 주방을 함께 냉방이 가능하게끔 형성이 되어 있고,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넉넉해요. 이전에 샘플하우스 보면은 여기에 4인용 식탁을 놨었는데 6인 정도 놔도 될 만큼 공간폭은 넉넉하게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자체도 이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만약에 뭐 별도의 식탁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빠져 놓고 4분 정도는 충분히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레인지나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가운데에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드웨어는 한센 정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AS는 확실하게 된다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쪽에 있는 싱크볼은 물때 잘 안 타는 무광 재질로 들어가 있고요. 한센 제품을 사용을 해주셨네요. 아래쪽은 화이트 톤, 그리고 상판도 화이트 톤으로 꾸며주셨고, 위쪽은 우드 톤으로 이렇게 투톤을 잘 활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시사할 수 있는 3구짜리 인덕션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하치 제품이네요. 그래서 3구짜리 전기 쿡탑 볼 수 있겠고,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넉넉하게 잘 빼주셨어요. 양문형 2대 충분히 놓을 수 있게 구성을 해주셨고, 상부에도 잘 안 쓰시는 짐들 보관하시라고 수납장으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선상 이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있는 마스터룸을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안쪽 공간 소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안방이라 그런지 사이즈는 넉넉하게 잘 빠져 있고요. 앞에 있는 이 전창, 마당으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구성이 잘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남사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는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게끔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각각 온도 지역이 별도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인터넷 케이블 호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도 입맛대로 잘 꾸며놓고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보시면은, 자, 이 문이 열리는 이 안쪽 데드 스페이스 공간에 별도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파우더 공간으로 쓰시면 좋겠네요. 화장대 안에 가져다 놓고 쓰시면은 옆에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헤어드라이기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뭐 스타일러나 이런 것도 보관해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구부 욕실 들어가 있는데요. 욕실은 길쭉한 직사각형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 가장 안쪽에는 샤워할 수 있는 샤워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흑경유리 파티션으로 물튀김 방지까지 잘 해주셨고요. 무광 재질의 해바라기 수전 꼼꼼하게 배치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환기창뿐만 아니라 환풍기도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현재 선반이 시공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 위쪽에도 물건 보관할 수 있게끔 선반 시공이 될 거고요. 상판을 나중에 깔아 드릴 거예요. 앞쪽에는 아기자기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왼쪽으로는 양변기와 비데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에 스프레이 샤워건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거울용 수납장, 아래쪽에는 또 간접 조명을 넣어서 은은하게 포인트까지 잘 주신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을 먼저 보여드렸고, 원래 제가 주방을 보여드리면 다용도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용 욕실이 이 침실 사이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안방 욕실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런 구조나 요 앞에 있는 하드웨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요 폭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있는 하드웨어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전실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위치했는데요. 문은 양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안쪽에 가전 배치하신 다음에 어느 쪽 문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콘센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쪽 벽면에 2개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뭐 세탁기 놓으신다고 하면은 건조대도 나란히 놓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인 냉장고도 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별도의 수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애벌 빨래 하시기도 좋게 잘 만들어 주셨고요. 뒤쪽에 터닝도어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통로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바로 나가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다가 음식물 같은 거 배출해 놓고 쓰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외부에다가 빨래 널으실 때는 이 공간을 통해서 빠르게 마당으로 나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침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실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창이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가 그렇게 잘 들어오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 대신 한쪽에 이렇게 붙박이장을 빼곡하게 잘 넣으셨기 때문에 드레스룸 없어도 이 방 큼직하게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에어컨을 비롯한 각방 온도 지역에 이런 옵션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인터넷 켈 허브도 양쪽으로 배치를 해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구 배치하시기는 너무 좋은 그런 두 번째 침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간 세 번째 침실 볼게요. 이번엔 전실 왼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침실 사이즈로는 가장 작은 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옆쪽 마당을 바라볼 수 있게끔 창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뭐 에어컨 온도 지역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대신 장 사이즈가 조금 작아졌네요. 한 칸 반 정도 사이즈의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침실 크기나 장 개수가 가장 적다 보니까 뭐 이제 아이들의 방이나 손님들도 놀셨을 때 이렇게 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침실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전동면 장안리에 위치한 시주 전원주택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현장 3룸이 완성되기 무섭게 분양이 잘 되던 현장이에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막혀없는 전망을 잘 갖추고 있고 굉장히 고즈넉한 전원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컨하우스뿐만 아니라 실거주 모두 적합한 그런 입지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주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전동면 청안리 메인 생활 인프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리로는 약 5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마트를 비롯한 기타 관공서, 초중고까지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이동하시면 웬만한 인프라는 다 누릴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영동고속도로 여주 IC까지는 약 11km, 차량으로 15분 정도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주택 투룸 구조도 분양 중에 있는데요. 가격은 2억 7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 침실 2개와 욕실 2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시면 함께 두루두루 임장 가능하니까 이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 잘 게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